요렇게 게임을 하다가 좀 크게 해볼까? 딱 펼쳐가지고 시원하다. 총 게임에서 총도 좀 쏘다가 저기 잘 안 보이는데 펼쳐가지고 시원하다 시원해. 자, 반갑습니다. 만능혁입니다. 지금 삼성 갤럭시 G 트라이폴드 공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보시면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요, 힌지가 2개지요. 요렇게 U자로 접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화면 안쪽으로 접히는, 이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히는 인폴딩 형식의 트라이폴드입니다. 그래서 이 내부 디스플레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6.5인치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펼치면 10인치입니다. 이거 뭐 거의 태블릿이죠. 사실 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태블릿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, 제가 보니까 노트펜은 아직 적용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장점이 뭐냐, 크게 화면을 볼 수도 있지만 멀티태스킹으로 화면을 분할해서 볼 수도 있고 3분할하기도 굉장히 좋죠. 스마트폰을 마치 3개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이게 이제 갤럭시 S25 울트라인데 360만 원 태울 만한 것 같습니다. 정말 이 컨텐츠를 생산성 있게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퀄리티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. 이런 식으로 3분할해서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고, 자, 그리고 여기 딱 내렸을 때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아이콘이 뜨거든요.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요. 이렇게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바꾸면 아이콘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. 화면 분할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좋은데, 이렇게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게, 이렇게 작게 만든 다음에 화면도 크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는 이 화면을 크게 활용하고, 또 이쪽을 누르면 또 이쪽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게,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문서 같은 것도 사용할 때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편합니다. 세로도 마찬가지죠. 상단 누르고 하단 누르고 이런 식으로 문서를 2개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. 진짜 넓어요. 자, 그래서 넓은 화면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. 일단은 저는 컨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크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갤럭시 S25 울트라랑 비교를 좀 해봤는데, 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확실히 시원하게 태블릿을 보는 것처럼 영상을 볼 수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상하단 랩톱박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고, 또 요거를 세로 모드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보이겠죠. 근데 이걸 어떻게 화면 분할을 하면 되겠죠. 한번 해볼게요. 자, 보이십니까? 이렇게 상단에 영상을 틀어놓고 또 하단에서는 다른 가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이 상단에 있는 이 반쪽만 하더라도 이미 갤럭시 S25보다 더 큰 화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자, 그래서 요거 아주 쉽게 상하 바꿀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좌우 바꿀 수 있고, 세로로 이렇게 컨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고, 가로로 넘겨서 이렇게 활용하면서 바꾸거나, 이런 식으로 상하단으로 가로 컨텐츠를 이렇게 즐길 수도 있겠죠.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렇게 3분할을 해서도 확실히 활용하기 좋고요. 그리고 이것도 방향을 바꿀 수 있죠. 자, 그리고 AI 요약도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하다가 요약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우측에 요약된 정보들이 뜹니다. 뭐 번역도 당연히 가능하겠죠. 이렇게 영어로 번역도 되면서 원문도 보고, AI 자체도 이렇게 큰 화면이기 때문에 기존의 창을 띄우면서 우측에 요약된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. 이거는 이제 가로로 했을 때고, 세로로 또 하면은 상하단으로 나뉘어서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AI로 라이브를 할 때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시원시원하죠. Z 폴드 Z 플립 같은 경우는 외부 디스플레이로 이제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. 이 커버 디스플레이 있잖아요. 이쪽에 표시가 되려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아이콘이 있더라고요. 아이콘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, 이렇게 뜹니다. 자, 이렇게 뜨는 거죠.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게 여기 뜨는 거고,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뜨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역대 Z 폴드 시리즈 중에 가장 얇은, 이 얇은 곳이 3.9mm라고 합니다. 이거 보세요. 그래서 카메라는 물론 좀
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얇게 출시가 됐고, 접었을 때도 두께가 12.9mm입니다. 이렇게 두 번이나 접는데 기존의 Z 폴드와 거의 비슷한 두께를 보여줍니다. 야, 또 이를 갈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계인을 고문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물로 보니까 놀랍습니다. 놀라워. 이렇게 닿는 순간 접은 화면을 열고 다른 쪽 화면부터 접으세요. 이거부터 접고 이렇게 접는다. 손이 작은 편인데 또 한 손으로도 잡히네요. 이렇게 좀 불안하긴 한데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. 살짝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걸쳐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. 파지를 이런 식으로 한다. 제 얼굴보다 조금 더 큰 느낌. 예, 지금 새로 콘텐츠를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들고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무거운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. 이렇게 두 손으로 어차피 쥐고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. 또 좋았던 거는 키보드를 쳤을 때 화면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가로 모드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판을 이렇게 나눠서 자판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. 크게 보다가 이동할 때는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. 이야, 대박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접었다가 펼쳤을 때 Z 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자석으로 딱 붙어가지고 이게 좀 열기 쉽지 않았단 말이죠. 그런데 이게 밀어내는 자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잘 열립니다. 이런 식으로 쉽게 열리고 이쪽도 이렇게 아주 쉽게 열립니다. 그래서 펼치고 접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. 이렇게 끝부분에서 쫙 달라붙고 이렇게 열면 아주 쉽게 열립니다. 이렇게 열고 좋습니다.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다. 그리고 이 펼쳤을 때 주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카메라로 보면은 조금 티가 날 수 있어요. 진짜 이 주름이 이렇게 만지면은 잘 안 느껴질 정도입니다. 게다가 힌지가 두 개지요. 두 개를 보시면은 한쪽이 힌지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은데 그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, 밸런스 자체를 보시면은 접히는 쪽하고 바깥쪽에 접히는 부분이 다르잖아요. 그런데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. 야, 이거 무게 밸런스 어떻게 맞췄지? 제가 이렇게 딱 접었을 때 보시면은 이게 조금 더 긴 것 같아요. 그리고 힌지 자체도 내구성 때문에 티타늄 힌지가 적용이 됐고요. 프레임도 강화된 아머 알루미늄이 사용됐습니다. 견고하고 또 특히 후면 쪽에 보시면은 이게 마치 카본처럼 되어 있죠? 보이시나요? 파이버 글라스가 합성된 신소재라고 합니다. 유리 같기도 하면서 뭔가 만져보면은 도돌도돌하게 뭔가 느껴지거든요. 카본을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압착하는 또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좀 디자인의 완성도를 더 높여주고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거 뭐 너무 비싸지 않을까? 400만 원 넘지 않을까 했는데 가격은 359만 400원. 그러니까 약 360만 원인 거죠. 빌드 퀄리티, 완성도 굉장히 높죠. 확실히 이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. 자, 프로세서는 이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갤럭시용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뭐 성능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. 램 옵션은 16GB고요. 저장 공간은 512GB입니다. 이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자, 구성품은 뭐 45W 충전기를 준다고 해요. 그리고 카본 쉴드 케이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카메라는 최대 2억 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. 카메라는 이렇게 세로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카툭티가 나와 있어서 이게 좀 많이 덜렁덜렁 덜컥덜컥거리네요. 이거는 뭐 케이스 씌우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접힌 상태에서는 굉장히 덜컥거린다. 펼치면 이런 느낌. 펼치면 이런 느낌인데 카메라가 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자, 동영상은 8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요.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됩니다. 그리고 슈퍼 스테디를 키면 QHD에서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는 최대 확대를 해보면 30배까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. 카메라는 총 5개입니다. 여기 커버에 하나, 이렇게 3개 있고 안쪽에도 또 하나가 있죠. 그래서 카메라가 총 5개다. 그래서 이제 2역화소로 찍은 것도 이렇게 크게 화면이 표시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결과물도 확인도 할 수 있고, 이게 화면이 크니까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캡처 뷰 모드라고 해서 20배 이상 확대를 하면 어느 부분이 확대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캡처 뷰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어디가 확대되고 있는지 이렇게 엄청 크게 보이죠, 우측에. 이런 식으로 트라이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
내가 지금 뭘 찍고 있는지 작은 화면으로는 조금 힘들잖아요. 그런 식으로 크게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. 자, 전면 카메라를 찍더라도 보시면은 여기 찍힌 결과물이 왼쪽에 바로 뜨죠.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 그 전에 찍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쉽게 넘겨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자, 배터리가 궁금해하실 텐데 배터리는 5600mAh가 탑재가 됐습니다. 그 테스트 영상을 보니까 배터리가 하나씩 다 들어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배터리가 3개지요. 배터리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. 그러면서 최초로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. 그래서 30분만 충전해도 50%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내구성 궁금해하실 텐데 이 Z 플립 Z 폴드를 만든 노하우 덕분인지 하루에 100번씩 5년 동안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도 괜찮은 내구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놀라운 사실, 이게 또 IPX 8등급 방수를 지원합니다. 이걸로 또 테스트를 했더라고요. 물에 넣고 막 물 뿌리고 했는데 완성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. 디스플레이는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 여기 이제 메인으로 쓰는 이 디스플레이는 화면 밝기가 최대 1600니트, 그리고 접었을 때 보이는 이 외부 디스플레이는 2600니트로 야외에서도 시인성이 좋게 밝게 출시가 되었습니다. 거기다가 비전 부스터를 또 적용했기 때문에 또 확실히 밝게 볼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면 듀얼 스크린으로 쉽게 이렇게 창을 이동시키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디테일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로로 했을 때 이 화면 정렬을 다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세로 모드에서도 또 다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2개의 배경화면 설정이 가능한 거죠. 자, 최대 4개의 데스크탑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폰 안에서 이 워크 스페이스를 쉽게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. 보시면은 자, 여기 줄 3개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여기 플러스 버튼이 보이죠. 자, 요거를 딱 추가를 하면 데스크톱 4라고 뜹니다. 그래서 여기 데스크톱 1을 누르면 제가 작업하고 있던 인터넷 환경 사용하고 있던 어플들이 뜨는 거고, 두 번째 데스크톱으로 넘어가면 제가 또 사용하던 어플들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, 세 번째로 넘어갔을 때 또 카메라 이용하고 있던 거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, 그래서 최대 4개까지 이런 식으로 미리 설정을 해서 작업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 좀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. 자, 지금 제가 게임을 설치해 보고 있는데 여기 3개의 패널 중에서 여기 카메라 있는 부분 이쪽 패널이 뜨끈해집니다. 나머지는 여기 디스플레이고 배터리가 있다 하더라도 칩셋이 이쪽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.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파지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뜨거운 곳을 만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. 발열이 좀 있다 하더라도. 근데 뭐 엄청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발열입니다. 그리고 스피커는 이렇게 하단 쪽에 하나, 상단 쪽에 하나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쳤을 때는 가운데 쪽에만 스피커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이렇게 쥐거나 이렇게 쥐었을 때 뭐 스피커에 대한 부족한 점은 따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12월 9일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20군데에서 체험존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. 12월 12일부터 국내에 출시가 됩니다. 출고가는 359만 400원입니다. 할부로 한다고 치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?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, 2번 접히는 갤럭시 트라이폴드를 한번 직접 만져보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. 1시간 넘게 지금 만지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무게감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. 요거는 이제 타겟층이 분명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접어서도 활용하고 펼쳐서도 크게 콘텐츠를 감상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폰이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또 생산성 있는 콘텐츠를 사용을 하신다, 뭐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또 크게 PDF 화면을 봐야 된다거나 또 멀티태스킹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엔터테인먼트, 게임, 콘텐츠 이런 것도 분할해서 볼 수 있고, 거기다가 카메라 촬영하고 결과물 확인하고 AI 활용까지 모두 크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갤럭시 Z 폴드가 요 2번 딱 접어서 요 정도로 활용한 게 조금 아쉽다, 그럴 바에 그냥 태블릿 쓰지 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태블릿 기능도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 Z 플립이나 Z 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덜 펼치면서 접은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펼치면서 더 활용하기 좋다라는 게 또 체감이 됩니다. 또 삼성이 또 노하우가 많이 쌓였잖아요. 그래서 내구성도 좋고 완성도가 높게 출시됐다 보니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